안녕하세요. 너마드입니다. 오늘은 자본가의 마인드셋이라는 큰 주제에서 도대체 누가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주제는 반복되는 역사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패턴은 늘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거기서 깨닫는 것 없이 항상 그 패턴을 반복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70년 전에 서부에서는 골드러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에서 이런 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광산으로 몰려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금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벌었다는, 금을 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은 이 골드러시 시대에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이 브랜드 하나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는 골드러시 시대에 직접 금을 캐지 않았어요. 대신에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찢어지지 않는 청바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어요. 리바이스는 금을 캐진 않았지만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청바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최근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최근 한 5년을 강타한 가상화폐 채굴 열풍을 한번 돌아보죠. 비트코인 채굴은 현대판 골드러시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인 투자로 뭐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채굴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채굴로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이 뭐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채굴로 돈을 번 사람도 광부들처럼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돈을 번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여러분도 지금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채굴을 직접 하진 않지만 채굴 도구인 그래픽카드의 칩셋을 제조하고 납품을 했죠. 채굴 도구를 판매를 함으로써 디지털 골드러시 시대에 자기들이 직접 채굴을 하지 않고도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채굴 열풍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번 건 엔비디아였던 거죠.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봤을 때 최근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엄청나게 많죠. 이 영상들만 찾아봐도 뭐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 물건을 소싱해야 되는지 등등. 이것도 저는 비트코인의 채굴 그리고 골드러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주변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큰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건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잘 아시는 유튜버, 강사들, 스마트 스토어 강의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스 프로그램들, 뭐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즉, 이 지식과 도구를 파는 사람들은 모두가 조금씩 잃을 때 전혀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인터뷰를 한 거지만 이런 예전에 신사임당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대 자산가에 등극했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죠.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들이 좀 보이시나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면은 오늘 영상에서 다 얻어가신 거예요. 자, 앞에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골드러시, 스마트 스토어 세 개 다 공통점은 플레이어들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주변에 붙어 있던 어떤 이런 기술들을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혹은 이거를 도와주는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러쉬의 주인공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많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와디즈를 보면서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와디즈에 들어가면 이런 강의들이 엄청 많아요. 뭐 명품 유통 사업 비법, 일본 크라우드 펀딩, 챗 GPT 수익 활용 비법서.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 흠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컨텐츠들을 버젓이 팔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펀딩률. 보시면 뭐 명품 사업에 4억 6천, 크라우드 펀딩에 3억 7천, 챗 GPT 최근에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려 3억 원 가까운 펀딩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왜 펀딩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는지까지 이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뭐 오늘 컨텐츠는 그게 아니니까 그건 차치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웨이브들이 왔을 때 당신이 직접 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플레이어들을 서포트하는 편에 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뭐 다음 웨이브를 생각을 해야겠죠. 다음 웨이브 다양할 수 있죠. 뭐 최근에 떠오르는 것들, 무인 창업 기계 굉장히 많이 뜹니다. 뭐 샐러드 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도 있고, 커피 자동화도 있고,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 무인 점포들 되게 많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챗 GPT 엄청 많이 뜨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무인 가게를 어떻게 창업할까, 챗 GPT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무인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기계를 내가 어떻게 공급하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공급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챗 GPT도 이거를 써서 어떻게 사업을 하지 할 게 아니라, 앞서 보셨던 와디즈의 사례처럼 이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 판매를 하지? 그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오늘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번 컨텐츠는 마치겠습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도구를 팔거나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합니다.